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사이트 운영비라는 요 ACC DB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사이트 비교라는 요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서 우리 개설일이다, 쇼핑몰이다, DB 운영비다. 요렇게 세 개의 열만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죠. DB 운영비가 20만원 이상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자고요.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요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타 원본에서요. 여기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맨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리고 커리맵업사를 우리는 사용할 거니까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버 커마를 1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모든 XX 파일이 싹 다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이트 운영비라는 요 파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사이트 운영비.accdb라는 요 파일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쿼리 웹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이트 비교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나타났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앞에 더하기 교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필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개설이라고 쇼핑몰하고 DB 운영비 요 세 가지 열만 이용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설 1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쇼핑몰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DB 운영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열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데이터 필터하고 데이터에 이제 조건을 걸 수 있게 나왔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면 DB 운영비가 20만원 이상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DB 운영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B 운영비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20만원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요 부등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뒤에다가 직접 우리가 2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DB 운영비가 20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정렬 순서를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 봤을 때 어떤 특정 필드를 가지고 뭐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이제 가지고 와야죠. 해서 여기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거죠. 해서 두 번째에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세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우리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래요. 그럼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때 지금 이곳에는 지금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 행이라 그랬어요. 행. 해서 우리가 개설이를 행에 갖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쇼핑몰이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데이터들은 뭐다? DB 운영부의 합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필터는 없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행이 한 개 있고 열이 한 개 있고 값이 한 개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지금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 위치는 A의 3번 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나왔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필드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개설일이 우리 행이었어요. 행. 해서 개설일 행으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DB 운영비 얘는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다 놓으면 개설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날짜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월이다, 뭐 연이다, 일이다 해서 그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 있죠.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개설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개설일이 지금 우리 여기 행에다가 집어넣은 거, 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요 개설일 필드는 그림같이 이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개설일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부터 5월 30일 그 다음 날짜가 31일이니까 31일부터 우리 6월 29일까지,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날짜가 30일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시작하는 날짜가 2020년 4월 1일이고요. 끝나는 날짜는 우리가 7월 말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개설일 요렇게 이제 날짜가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런 월이 됐든 뭐가 됐든 요런 거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화하고 이렇게 떴는데 우리는 날짜별로 이제 나타날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월이라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곳에 4월, 5월, 6월, 7월 하고 이렇게 이제 월 단위로 그룹이 지정이 됐었잖아요. 요거 이제 월만 이제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 이제 끝나는 날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4월 1일부터 나왔으니까 4월 1일 찍어주고요. 그리고 7월 달의 마지막 날짜 7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날짜는 30일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 그리고 날짜 수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단위는 이제 일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그룹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DB 운영비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기호가 없는 회계 형식을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DB 운영비 중에서 아무거나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기호가 없는 회계 형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계라는 거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기호는 없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회계 형식이 돼 기호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빈 셀은 이제 별표 2개, 우리 곱하기 기호 요 2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막 비어있는 셀들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별표 2개, 그거 이제 표시해주고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맨 위에 봤을 때 우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빈 셀 표시하고 있습니다. 빈셀 표시 이곳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기호 2개만 이렇게 땅땅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빈셀 표시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4월 필드에 그랬습니다. 4월달 데이터가 지금 여기 5행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5행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 쇼핑몰에 관한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로 작성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종합 쇼핑몰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38만 6천 원하고 써져 있는데 얘만 별도의 시트로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F의 5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요.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개설일이 이렇게 이제 샵 표시로 변했죠. 그러면 이건 이제 A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A열하고 B열의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이 되면서 글씨가 전부 다 표시가 됐죠. 요 쇼핑몰도 쇼핑몰하고 몰이라는 글자가 조금 잘려서 보이니까 요것도 이제 크기 조정 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보여야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의 시트로 작성을 했는데 그때 시트명이요. 우리 거는 지금 시트명을 보니까 시트 1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4월 종합 쇼핑몰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름 바꾸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름 바꾸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곳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4월이라고 써주고 종합 쇼핑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꼭 엔터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있대요.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다가 이제 위치시킨다. 지금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만 우리가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을 참조해서 우리 2월의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그 판매율을 구하는 표 2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2월달의 판매량이 지금처럼 1020개일 때 그때 판매율이 41.6%래요. 근데 그때 이 판매량이 지금처럼 1000개다, 1200개다, 1400개다, 1600개다, 1800개다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판매율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표 2번에는 판매율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그때 판매율을 구하는 그 시기 지금 이 표 2번에는 없죠. 해서 우리 뒤에 4번 쓸 판매율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판매율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제 식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수식을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를 해놓고 ESC를 한번 눌러요. ESC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G에 3번 셀을 찍어주고 컨트롤하고 V를 눌러주면 이 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각각 판매량이 이렇게 이제 변동될 때마다 판매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8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예측에 보게 되면 이제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 가상 분석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데이터 표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이제 행 입력셀이다 열 입력셀이다 해서 우리가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지금 여기서는 그때 지금 내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판매량이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행 입력셀 말고 열 입력셀 이곳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판매량이 1000개, 1200개, 1400개, 1600개, 1800개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는데 그때 이곳에서 이 식에서는 우리 판매량을 얘를 가지고 계산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C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원래 판매량이 이거였는데 지금 각각 이제 판매량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판매율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의 4번 셀을 열 입력셀로 이렇게 이제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 변동이 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판매율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F4번부터 F8번 영역에는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F4번부터 F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우리 0부터 5000 그 사이에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F4번부터 시작해서 F8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이렇게 셀을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 달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다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는 그림 같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오류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F4번부터 시작해서 F8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은 이제 정수를 이제 만들어 주고 그때 이제 제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해당 범위로 해서 0부터 5000 그 사이의 정수만 입력되게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써주고 최대값은 이제 500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제한 대상을 설정을 다 해줬고요. 그리고 이 해당 영역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는 탭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설명 메시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해당 셀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설명 메시지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때 이제 요 입력이라는 요 두 글자가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설명 메시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그리고 우리 설명 메시지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5천에 한 칸 띄고 해당하는 한 칸 띄고 정수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 메시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마침표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잘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 탭에서는 지금 여기다 체크 표시해주고 제목하고 설명 메시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 메시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앞에 보니까 요 그림은 이제 X 모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중지, 요게 이제 선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 확인으로 돼 있죠. 해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확인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메시지는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요 끝에 보니까 이제 마침표도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류 메시지 여기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 한 칸 띄고 데이터가 한 칸 띄고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마침표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다른 곳을 한번 찍었다가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러면 설명 메시지 요거랑 이제 똑같은지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지금 1000하고 첫 번째 칸에 써져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60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60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죠. 그때 이제 제목은 이제 확인으로 돼 있고 그림도 맞고 오류 메시지 요 대화 상자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취소 버튼 땅 하고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해주고 확인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문제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